선고가 나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만에 아무도 예상 못한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매불쇼가 작정하고 파고든 이번 특종, 스튜디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 먼저 동기 민동기 선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띵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최욱 앵커의 행복지수가 네. 상승 지수를 좀 호재가 많아요.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8월 17일까지 상승 지수 가나요? 네. 네. 왜 그래요? 17일까지는 횡보하겠습니다. 네. 17일까지는 횡보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요, 명태균 선생님이 제 가슴속 영웅입니다. 위인이고요. 지금 이 시기 굉장히 중요해. 네네네. 아주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항소심도 있고 그래서 네. 나에게 명태균 선생님은 정말 위인인데요. 명태균 선생님의 변호를 하셨던 분입니다. 네. 이분의 변화무쌍함도 이거 참 연구 대상이에요. 이화영 부지사에서 명태균에서 막 정신없습니다. 예. 김광민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광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명태균 의원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잘 모셔야 됩니다. 잘 모셔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강혜경님 네. 좀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도 좀 걱정이 되는데 거긴 또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 어렵네. 예, 어려워. 그래서 진짜 이 깨질세라 잘 다뤄요. 그렇습니다. 예. 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변호를 안 하고 있죠? 지금 사임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사임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뭐 사심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이 법적인 이슈가 지금 워낙 많아가지고, 정말 공명심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래요? 네, 사심은 일절 없고, 네.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서 잘못된 사람들은 또 잡아가야 되니까요. 예. 박주민 후보, 후보가 아니고, 후보 아니고, 자, 박주민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심이 없는 분이니까. 네, 항상 보면 최용님이 저를 들었다 놨다. 아니에요. 사심이 없어. 네. 박주민입니다. 박주민,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모르게 조금 약간 들떠 있어요, 제가. 네, 좀 죄송합니다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어제부터 유독 표정이 좋으세요. 그래요? 네. 최용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얘기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또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얼음공주 박은정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올여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검찰개혁 화이팅! 얼음공주 진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네, 나오셨네요. 오랜만에 예. 나오셨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잠시 후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부터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직이 걸린 오세훈의 재판 어제 있었는데요. 일단 이 사건이 근데 너무 단순하고 네. 간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참 좋아. 이게 딱 떨어져가지고 네. 이게 어렵지도 않고. 자, 혐의부터 일단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요. 명태균으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측근인 강철원 당시 서울시 정부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차례 3,300만 원. 네. 그런데 저 10건 가운데 5건이 이번에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1심 선고 내용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벌금 1,000만 원이고요. 추징금 2,1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니까 서울시장은 이제 확정되면 이제 날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법정 영상을 한번 좀 볼까 하는데요. 우리 오세훈 시장이 일어서서 자신의 죄를 잘 듣더라고요. 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금한 합계 2,100만 원 부분은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해서 명태균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그 비용을 대납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합니다. 2,100만 원은 정치자금 기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단연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2,100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주문과 같이 판결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아이고, 1,000만 정말 원. 이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네, 예. 조마조마했었는데 결국은 시장직 박탈에 해당하는 네.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 법조인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변호인이시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느긋해진 것 같아? 아, 여유가 생기셨어. 제가 진행까지 하는. 와, 진행까지. 네.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은 사실 좀 서서가 오래됐죠. 네. 내란 직후부터 이제 명태균 씨가 오세훈에 대해서 경고망동하지 마라. 맞습니다. 대선 나올 생각하지 마라. 맞습니다. 너 나오면 바로 날아간다. 네.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대선 포기했잖아. 사실상 그래서 대선 포기했고 네. 명태균 씨는 오세훈을 주저앉힌 건 나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고 네.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저는 저 생각해요. 인정합니다. 그랬는데 왜 대선도 포기했는데 갑자기 서울시장에 들이대서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명태균 그 배경은 잘 모르시나요? 거기까지 제가 오세훈 쪽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 다음에는 명태균 씨가 이제 언론에는 명태균 씨가 상당히 좀 이게 그 도인 이런 식으로 좀 비춰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허언증 이렇게 왜곡해서 보고 하는데 네. 저희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당분간. 위인이죠. 명태균 씨가 좀 과장은 해요. 과장하고 이제 판결에서도 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이 울고불고 했다 이런 부분이 좀 과장이라고 보는 것 같긴 한데 맞아. 네, 명태균 씨의 요 사건 말고도 명태균 씨의 전반적인 진술을 쭉 모니터링을 해 보면 과장은 있지만 좀 여기 일맥상통한 부처지관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세훈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들을 다 말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를 받고 오세훈을 직접 찾아가서 브리핑을 했다든지 이런 식의 진술이 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무죄는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고 징역형까지 예상은 했는데 재판부에서 징역형은 안 주되 벌금은 맥시멈으로 때리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봅니다. 네. 그 판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이 조금 이제 과장은 있는데 예, 맞아요. 우리가 명태균 말만 듣고 판결한 건 아니다.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해서 김건희 판결에서는 과장됐다, 허황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맞아요. 네. 윤석열 재판에서는 과장된 면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는 점을 봤을 때는 네.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봤고 예. 이번 판결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봤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진술에 부합한 정황들이 나타난다. 그렇지.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점차 이 재판부마다 조금 다른데 이번에 이제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들어맞는 정황들의 존재 그렇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 피고인이 그 판결 직후에 직접 증거가 없는데 이건 네. 잘못된 판결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접 증거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잘못된 지금 변명인데 강혜경, 그 명태균, 김영선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적으로 송금한 돈이 오고 간 이것이 직접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판사님을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제 검사들이 공판을 할 때 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 사건을 인정해서 10개 중에 5개만 인정을 했고 네, 맞아요. 그리고 5개 제가 지금 그거 살펴봤더니 너무 빡빡하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빈틈없이 이거는 정말 완벽해. 이 5개는. 그러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항소심 상고심 가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이분이
올라가서 고법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판결이 깨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직 시장이니까.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 컸던 것 같고. 아, 그거 좋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사건이 올라가서 그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파기되는 것을 굉장히 판사들은 그 명예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이 1,000만 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1,000만 원일 것이다. 그래서 네. 이 사건은 저희가 특검법에 633 규정을 했거든요. 네네. 6개월, 3개월 그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정광석화처럼 판결했잖아요. 네, 낙선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특검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말이 아마 633이 적용이 되는 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 2월 말까지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4월 7일 날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아니, 또 거라고요. 그거를. 아니, 그 전혀 그 입장 표명도 안 했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네. 그 한간에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네. 김건희 명태균 사건의 1심 판결이 아. 무죄로 나오는 걸 그걸 보고 한 거 보고. 아니냐. 예. 그냥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아, 것처럼 그랬었나? 그 재판부에서는 이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을 보고 판단한 것 그 아니냐라는 판결이 이야기가 있어요. 오세훈 출마 전에 나왔었던 1월에. 거예요? 아, 그랬었나? 예, 1월에 나왔으니까 그 3월에 출마 선언을 하거든요. 아, 일리 있네. 그거 보고 판단했을 예, 1월 수 말쯤에 있군요. 판결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마 뭔가 좀 결심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 있었는데 그게 좀 작용한 거 아닐까 추측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빡빡하게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오세훈 거네. 시장 쪽에 결과가 전달 안 됐다든지 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여론조사는 다 뺀 겁니다. 근데 연락을 했다라든지 이런 시기하고 만났다는 그 시기하고 여론조사라든지 돈이 보내진 시기를 다 맞춰서 인정되는 것만 5건 인정했고 네. 방송 시작되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의도, 그러니까 뭔가 여론 조작을 하려는 의도나 이런 걸 아예 다 드라이하게 빼버렸어요. 그냥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대가로 2,100만 원 정도 대납됐으니까 그걸 딱 인정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기까지만 딱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소심이나 아니면 대법원에 가서 흔들릴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 네. 뭐 안 그래도 저희는 진짜 예. 관심이 있는 거는 1심이 이제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항소심 대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워낙에 겁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번에 그 판사가 그래도 그 오세훈한테 유리하게 적용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어떤 대목을 짚었냐면 이런 걸 이제 잘 우리가 미리 잘 다뤄놔야 돼. 당내 경선 목적의 여론조사이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세훈이가 명태균에게 직접 뭐 연락하거나 지시한 게 없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선거에 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오세훈에게 유리한 점으로 정확하게 짚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법조인 세 분이 좀 귀담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후 오세훈 피고인이 더는 명태균 씨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는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성으로 참작합니다.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넘어서 달리 명태균에게 적극적인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사주하거나 스스로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비용을 대납시켜서 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아, 나 이게 아주 찝찝하거든요. 제가 전혀 지금. 아니에요. 아니야. 빨리 설명해 주세요. 저거는 뭐냐면은 네. 그래서 벌금이 나온 거예요. 저것 때문에. 저게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사실관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판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지금 판사님께서 그래서 벌금을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징역에서 벌금으로. 네, 이게 징역형이 그 당연한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네. 징역 1년 6월을 구형을 했고 네. 그러면 뭐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돼야 되는 사건인데 네. 저렇기 때문에 내가 벌금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뭐 설명하신 거라서 전혀 아무 문제가 아유, 없습니다. 다행이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겼다는 법이 정치자금법이고요. 네. 정치자금법 중에 45조를 어겼다는 건데 그 내용은 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받거나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딱 인정한 거예요. 원래 정치자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계좌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김한정이 2,100만 원 보냈잖아. 네. 간접적으로 2,100만 원 네가 경제적 이익을 오세훈이 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100만 원 받은 거야. 네. 그것만 인정한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그것을 통해서 뭐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든지 그게 뭐 미친 영향이 컸다든지 이런 거는 다 그냥 빼고 그건 부수적인 이야기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정치자금법 위반 아. 여부만 딱 추려가지고 딱 드라이하게 딱 인정한 거예요. 이제 네. 확실히 알겠네. 근데 이제 특검은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가지고 아마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거고 예. 그것으로 심지어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었고 하니까 1년 6개월까지 심하게 때려주세요. 세게 때려주세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제 불법인데 그거는 네. 불법인데 이거는 죄질이 더 나쁘다라는 네. 것을 특검은 많이 강조를 그렇죠. 했고 네. 1심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드라이하게 뺐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여론 조작했다 말았다 이거는 정치자금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하고는 위반의 구성요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죠?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니, 본인은 그렇게 봐야죠. 그만 줬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죽겠으니까 나도 불안해가지고. 우리 변호사님도 같은 입장이시죠? 굳이 찾아보면 네. 감형 사유를 굳이 찾아보면 초범밖에 없습니다. 고령도 아니고요. 예. 고령도 아니고 예. 초범도 아니고 예, 그렇게 더 되면 이상 뭐 감형될 일은 없을 것 그런 같습니다. 일은 없다는 예. 거죠. 윤석열 60세 넘었다고 고령이라고 저번에 양형 사유로 했었어요. 오세훈이 몇 살이야? 네. 60 넘었나? 60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그럼 초범이랑 고령이 있네요. 고령이 남았어. 예. 근데 저는 사실 항소심에서 오히려 이 양형 사유가 좀 깨졌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표현했다라는 것도 법원이 인정을 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는 느낌이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오냐고 막 불만을 표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 진술이긴 하지만 나경원 이기는 걸 달라고 했다. 이런 게 하나도 이제 인정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구나. 뭔가 좀 여론을 아쉽네. 조작하려고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정 안 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항소심.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특검이 네, 양형 그렇죠.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겠다 그랬고 네. 그럼 주로 다퉈줘야 될 게 여론조사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 명태균에게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루 이틀 사이에 여론이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도 계속 가져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이런 게 해명이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이유무죄가 나왔거든요. 10개 중에서 5개만 인정하고 5개에 대해서 이유무죄를 썼기 때문에 이유무죄가 무슨 말이에요? 이유무죄는 이제 전체를 포괄일죄 이어서 주문에다가 이 부분은 무죄 이렇게 하진 않고 5개는 일단은 주문에 표시하진 않지만 이 무죄여서 5개는 날리고 5개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항소할 거고요. 그럼 항소되면은 이게 그 여론조사 전체를 다 인정이 될 수도 있죠. 항소심에서는. 그러면 형량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고. 와, 제발.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재판을 받고 나온 오세훈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거까지 한번 보고 갑니다.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나는 이 명태균 선생님을 저렇게 자극하는 게 난 좋더라고. 명태균 선생님은 반드시 화를 내거든. 맞아요. 바로 대응. 나 이거 좋더라고. 이런 거 아주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아주 기분 나빠하시죠. 네. 그 최욱 앵커한테도 전화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전화 못 받은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존경합니다. 네. 명태균 선생님이 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또 이게 난감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당분간은 제가 많이 존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세훈 관련해서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도 되겠죠?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오늘 나경원 의원이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했더라고요. 소통관에서. 바로 잡힌다는 게 어떤 무죄가 나오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답하시네. 기자회견을- 아니
이거 내가 영상 안 보여준 게 있는데 나경원 선생님을 이기려고 이 짓을 한 맞아요. 거야. 판사도 맞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동기에 대한 부분 영상 우리 나경원 선생님께 저희가 또 영상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경원 선생님. 당시 오세훈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전까지 선거에 계속 낙선하고 있어서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오세훈 피고인보다 앞서는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성 후보자로서 여성 가산점도 본경선에서 10% 가산되는 그런 것도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그에 따라 오세훈 피고인은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 씨의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한편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답답하시네. 나경원 선생님. 속도 없나? 왜 그래 나경원? 뭐 본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자회견과. 본심은 아닐 수도 네. 있고. 어떻게 보면 몸 푸는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여기저기 몸 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의주시하고 있군요. 아이고, 맞습니다. 자, 오세훈 이야기는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개혁 이야기 앞서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검찰의 부실 수사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청주시 의원, 네. 이 젊은 시의원이 성범죄 혐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어떤 사람인지 사람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영중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이제 지금은 국힘에서도 제명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네, 전 시의원입니다. 네. 2024년에 채팅 앱을 통해서 여중생을 만났는데 아니 이 사람만 소개하면 됩니다. 일단 네네네. 이거 보면은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그 육공화국에서 최단 기간 재임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6월에 당선되고 7월에 사임하는 이 최단 기간 정말 불명예스러운 네. 예, 그런 자인데요. 일단 이 자의 혐의 어떤 혐의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 채팅 앱을 통해서 여중생을 만났는데 당시 여중생은 12살이었습니다. 근데 1년 넘게 모텔과 차량 등에서 3차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악의 네, 최악이죠. 예. 최악의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강제 수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 저 최영중 의원을 공천한 사람이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네네.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거예요. 자, 저자를 공천했던 사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인데요. 서원구 당협위원장입니다. 지금은 또 당협위원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MB 정부에서 뭐 청와대에도 있었고, 그렇더라고.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장까지 역임했던 상당히 고위급 간부 출신입니다. 네, 전 검사. 네, 전 검사고 네. 이제 한동훈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네, 한동훈하고 MB 그 정부 청와대 같이 근무했습니다. 한동훈계. 이 검사 출신 이 김진모가 공천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자가 이 최영중을 두둔하고 나섰어. 이 완전히 2차 가해성 발언이거든요. 예. 그거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자랑 한 얘기인데요. 최영중 의원은 미혼이라서 외도나 불륜 문제는 아니다. 피해자를 알게 돼서 어느 정도 선까지 간 모양인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게 본인의 기본 입장이다. 동영상이나 금전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최영중 의원이 억울할 수도 있다. 상대 여성이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되고 있다면 어떤 의도로 이러는 것인지 그동안 무슨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 와, 아니 여중생인. 정말 이 최악의 발언인데 이게 예. 별로 이슈가 안 됐어. 맞아요. 이거 예. 정말 공분해야 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런 관계 때문이었을까요? 검찰에서 수사가 막혀버립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여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어. 왜냐하면 예, 예. 최영중이 아까 그 젊은 시의원 최영중이가 피해자에게 다른 너의 친구를 소개해주면 돈을 더 주겠다. 이런 이제 제안까지 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청주 청원경찰서는 9일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통신 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합니다. 예. 그런데 청주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를 요구를 했고요. 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기각을 내버립니다. 기각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궁금하죠?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범행 기간과 다른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반려한다. 근데 이게 또 안 맞아요.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게 안 맞아. 왜냐? 예. 자, 이게 얼마나 부당한지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중이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기간이 있는데요. 이게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통신영장을 요청한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입니다. 왜냐하면 1년간만 보관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범행 기간하고 통신영장 요청 기간이 겹치는 시기가 7, 8, 9, 10. 예. 그러니까 이건 안 최소- 맞잖아. 최소 3개월은.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안 맞다는 거야. 이거 정말 심각하게 문제야. 예, 예. 이게 기각되는 바람에 최영중이가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그렇죠. 그 기간에. 와, 이게 심각합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네. 정리 좀 제가 해주십시오. 이제 법사위 어제 현안 질의를 현안 했고요. 와. 이 건으로 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통신영장을 저렇게 통으로 전부 다 기각하는 사례는 저는 못 봤어요. 어제 그 법사위에 나온 그 경찰청의 국수본의 기획조정관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게 뭐 때문에 기각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각 사유에 다른 피해자가 그 지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건은 그 기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별건이란 얘기인데 저거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기각한다는 건데 통신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성매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 성착취예요. 네, 성착취물. 그리고 의제 강간입니다. 네. 성매매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수백 회의 성착취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는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다른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보이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경찰 입장에선 이거는 별건이 아니라 당연히 수사 매뉴얼상 여죄를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 N번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런 성착취물 사건은 위장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근데 검사가 저렇게 이게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것 같으니까 기각한다. 다른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을 했는데 다른 피해자가 없으니까 기각한다. 이게 본말이 전도된 기각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장 기각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있었나, 왜 이렇게 됐나라고 알아봤더니 지금 김진모가 전 검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청주지검의 차장검사와 김진모 검사장이 같이 근무한 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근무했던 게. 야, 이거 크다. 그래서 소질이 많네. 그래서 그러면 저런 내막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해서 피해자들이 정말 뭐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성착취물을 얼마나 했을지를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수사가 지금 막혔고 은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는 영장만으로도 사건을 은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런 내막이 있다면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 막혀 있는데 다른 내막이 있는 저런 관계를 누가 수사하죠? 저것을 아니 근데 이번에 저렇게 은폐되면은 경찰은 부실 수사해가지고 바로 체포해 가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얘네들은 왜 안 해 뭘? 그러니까 이게 저런 뭐 때문에 저 영장을 저렇게 통으로 한꺼번에 그냥 통째로 기각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기간이 안 되니까 좀 줄이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럼 근데 저렇게 통신영장을 통째로 기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네. 게다가 이게 아동 성착취이기 때문에 중대 범죄이고 여죄 수사를 하도록 수사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된 상황은 검사가 잘못했잖아요. 네. 검사가 어쨌든 잘못했고 네. 구속영장도 좀 이해될 수 없는 사유로 철회시켰어요. 경찰에게 이 구속영장을 경찰이 했는데 네. 신청을 했더니 검사가 뭐 좀 부족해 이러면서 그냥 다시 갖고 가라고 한 거예요. 영장을. 그러니까 아직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수사가 지금 경찰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막혀 있는데 그냥 뭐 검사가 나 증거를 좀 나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기각했어. 이게 아니라 뭔가 저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튀어나오는 이런 구조. 이것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 아까 그 김진모하고 그 차장 검사하고 같은 기간에 근무한 거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차장 검사 예. 만약에 이게 경찰이었으면 이거 통신영장 이거 신청해갖고 이거 아마 둘이 통화했는지 알아봤을 거야.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착이 된지 아닌지 볼 거 아니야. 봤어야 되고. 왜 이거 가만히 놔둬? 와. 이거. 같이 근무를 한 1년 반 정도 했네요. 와. 근데 사실 제가 이 관련 보도를 쭉 살펴봤거든요. 와, 미치겠네. 근데 지금 박은정 의원님 얘기하신 저 처음 알았어요. 차장 보도가 보도가 잘 안 되고 잘 안 돼요. 안 돼요. 예, 잘 안 돼. 왜냐하면은 이게 만일에 이게 그 경찰이 지금 검사하듯이 하면 이거를 한 뭐 몇 달은 언론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렇게. 검사 잘못한 거를. 네. 근데 경찰은 그렇게 못 해요. 왜냐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 사실 공표로 검사가 수사하기 때문에. 아, 진짜로요? 예. 아, 아, 이거 그래서 진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경언 유착이 없는 이유가 거의 없는 이유가 경찰은 검사의 수사 칼날 위에 있는 겁니다. 아. 검찰권을 공격하는 검찰권을 비판하는 어떤 것도 경찰은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근데 검찰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지금 맨날 네, 언론 플레이 항상 하는 게 계속. 물론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잘못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매일 수십 네. 기사가 쏟아지잖아요. 이거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도 있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 이 검언 유착이 가능하고 누구도 수사하지 않잖아요. 기소되지 않고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없애자는 게 검찰 개혁입니다. 와. 그러니까 오늘 짧게 저도 이제 관련된 보고를 좀 받고 왔는데 첫 번째가 저 최영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범행이 와 진짜 끔찍해. 너무 끔찍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중대범죄입니다. 자료를 다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한 네. 페이지도 제대로 읽기 사실 어려울 정도로 아주 끔찍합니다.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 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두 번째는 통신영장에 대해서 아까 박은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안 수사를 지들이 하든지 검사가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정정을 시키든지 뭔가를 그렇지. 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아, 이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저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상하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혹시 저 김진모라는 사람, 저도 이름 알 정도의 유명한 검사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김진모라는 사람하고 뭐가 관련이 있나라는 의심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그 김진모가 그 변호하고 나서니까 더 의심이 그렇죠. 강했거든. 그런데 차장 검사랑 같은 기간에 같은 곳에서 근무까지 했어. 청주지검 이거 의심 안 하잖아. 의심 안 하는 놈이 문제야. 예.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런 식으로 그 변명을 해주는 것이 가능한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잖아요, 저것이. 그래서 네. 저렇게까지 감추고 뭔가 변명해 줘야 되는 그런 관계인가?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봐봐. 이 범죄 내용 자체가 최악의 범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치인의 범죄예요. 언론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아. 솔직히 말하면 예. 안 다루잖아. 아, 맞아. 이게 문제인 거야, 진짜. 근데 김진모 저 위원장의 저 발언 2차 가해성 2차 가해죠. 발언이 그냥 사석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기자한테. 기자한테 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의식이라고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와 관련된
문제의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본인 변명이 말이 안 되는 게 담배를 사준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미성년자라서 담배를 본인이 못 사니까 피의자가 사준다고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저 같습니다. 최욱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상하잖아요. 김진모의 관계가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의심 안 할 수 없죠. 요거는 이상하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나중에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경찰이 수사 안 하면 나중에 경찰 또 욕먹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사 안 한 그 경찰은 무조건 체포해야 돼.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경찰은 그냥 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수사를 안 해. 그거 체포해야 돼. 되게 이상하잖아요. 최영중의 통신 저거를 1년치를 이제 보겠다고 하는데 저기서 뭐 이상한 게 나올까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드는 거잖아요. 그럼 의심이 들죠. 누구하고 최영중이 누구하고 통화했던 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1년치가. 그러면 거기에 누구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때문에 기각한 것으로 의심이 의심스러운 되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질타를 했습니다. 이 기공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자기들이 잘했다고 경찰이 그랬어요? 잘못했고 자기들이 진짜? 잘못한 게 없다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검사가. 아까 그 우리가 봤던 그 차장 검사. 차장검사가요. 동일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검사들이 잘못하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미루는 이 전도된 이 행동을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 과감하다. 진짜. 오늘 보도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그 차장 검사가 말한 검찰의 입장이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대로 기자들이 써주거든요. 이거 경찰들은 얘기도 못해요. 근데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통신영장은 해줘야 여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사 매뉴얼이에요. 성착취 수사에 수사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 사건의 다른 피해자 아동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다른 여성일 수도 있는데 저 사건 피해자들이 저기 와서 고소합니까? 그러면 신고합니까? 수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근데 피해자 특정이 안 됐다고 영장을 기각하면 그럼 피해자를 어떻게 특정을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 장윤기 사건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도 많이 다뤘습니다. 이 경찰 문제 다룰 때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보호가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맞아요. 목소리를 엄청 높였어요. 근데 나는 그 목소리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왜 이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내 또? 나는 그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야. 선택적인 분노잖아요. 선택적인 정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경 수사권 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수사 잘하고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검찰은 경찰 수사가 너무 문제고 그래서 그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영장으로 수사를 은폐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댓글에도 최영중 사건 관련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다루는 언론을 거의 못 봤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맞아요. 예. 우리 변호사님도 이 사건 처음 듣는 표정이잖아. 봐봐. 처음 듣잖아. 표정 봐. 나 표정 보면 알아, 나는. 아니, 변호사님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언론 지형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확실히 경찰들은 내부 매뉴얼로 이런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아, 매뉴얼로? 네, 여죄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라는 게 이름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통신 내역도 들여다보는 거고 매뉴얼로 하는데 매뉴얼대로 경찰이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되게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검찰 개혁이 매우 절실한데요. 두 분에게 다 여쭤봅니다. 한 분은 법사위원님이시고 한 분은 여당 의원님이시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메시지를 냈기 때문인데요. 당론으로 빨리 보안수사권 폐지 땅 그리고 본회의 통과 땅 하면 끝나.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내일 이제 의총이 있고 의총에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어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매우 강하게 보안 수사권은 1.1핵도 남기지 않고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내 수석들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도 원내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법사위원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이견이 있는 이견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원도 있지만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면 따르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은 또 내일 따라서 다 바뀌면 안 되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아유,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박은정 이제 의원님. 믿고는 있는데 네. 내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번 주에 1소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네. 다음 주에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를 통과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 내일 의총의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거는 본회의 통과 전까지 저는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외국제가 본회의 30분 전에 수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